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오는 캐릭터가 아닌 게스트 또 지금 새로 저희가 게스트가 매주 바뀌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 게스트분들 좋으신 분들로 섭외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번에 특급 게스트 저희가 또 모셔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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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때 은평구 상담복지센터에서 솔리언 또래상담 동아리를 했었던 인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잠깐 솔리언 또래 상담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가 그것까지 소개를 네. 뭐예요? 솔리언 또래상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모여서 학교에서 친구들 적응하기 힘든 친구라던가 고민 있는 친구들 서로 얘기 들어줄 때 어떻게 하면 더 고민을 잘 들어줄지,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시간 갖는 그런 모임, 봉사 그런 학교에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교 내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소년인데 더 어려운 청소년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연계도 해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훌륭하신 선생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1단계, 서울은 그래도 부분 1.5단계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1단계로 내려가긴 했어요. 혹시 대학교 생활이 어떠신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면 시험을 보러 다니고 있고 아마 11월 달부터는 대면 수업이 조금씩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학기 돼서 처음 친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을. 그렇죠. 11월인데 이제 곧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안 했나요?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중간고사 이후에 학교의 얼굴을 처음 만난다.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요. 되게 낯설고 어떨까, 좀 어때요? 새내기인 친구들 좀 더 그렇겠죠. 그렇죠. 새로운 학교에 딱 새롭게 왔는데 맞아요. 학교를 몇 번 안 가고 올해 연초부터 아예 학교를 안 갔다가 이제 지금 처음 학교 가는 데가 지금 10월 달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야, 개인적으로 학비가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이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소년 고민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 오지는 고민 상담소라는 시간인데요. 제가 따라해주세요. 제가 네. 오지는 하면 고민 상담소 같이 얘기하면 알겠죠? 네. 자, 다 같이 해주세요. 자, 오지는 고민 상담소. 목소리 저음이 너무 많아서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로 인터넷으로 접수된 청소년의 상담 내용을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이거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굉장하신 전문가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문가님 조금 이따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나오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관련된 전문 상담을 해주실 왕성심리상담센터의 김미듬 센터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왕성심리상담센터 김미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센터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뭐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청소년들이 코로나 네. 때문에 우리 또 이제 코로나 블루랄지 여러 가지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한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단어들도 나오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정말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거나 센터의 청소년들을 만날 때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잖아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주로 이제 뭐 관계나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나 또 어떤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맞죠. 네. 혹시 그러면 저희도 그렇고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네. 코로나로 나타나는 발생한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팁들이 네. 있다라면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자, 코로나 블루 극복 팁 3가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주시면 네, 됩니다. 자, 네. 첫째는 첫째는? 네, 제가 모션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모션이요? 정보. 정보. 네. 또 네, 두 번째는 감정. 감정. 네. 세 번째 생활. 생활. 이겨내자. 네. 어우,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언론의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된 정보들이 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 우울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는다라고 하면 네. 저도 덩달아 그 잘못된 정보에 우울해지거나 그렇죠. 속상해지거나 네. 난 안 되나 보다 뭐 이건 극복할 수 없는가 보다 되게 힘들어지겠죠. 네, 맞아요. 네. 저희 생각이랑 감정은 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를 너무 볼지 말고 부정적인 정보는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고 물론 이제 방역 수칙 같은 거 잘 아는 건 필요하겠지만 네.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필요한 것만 보자.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아, 네. 예. 네. 혹시 우리 게스트님은 네. 코로나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이번 년에 안 끝난다. 그렇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마스크 써야 된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네. 그러면 내년까지 끝까지 간다? 아 맞아요. 처음에 우리 그 정보 때문에 되게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KF80 맞아요. 80도 이게 전파된다. 네. 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KF94 구하려고 막 사람들 막 난리도 엄청 아니었었잖아요. 서고. 네. 일반 마스크도 되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팁 뭐였어요? 두 번째. 감정. 감정. 네. 감정. 율동하긴 처음이다. 없어요. 네. 우리 주원님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를 오랫동안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좀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집에만 있으니까. 네. 그때 대인 관계도 많이 네. 못 만나고 네. 그러니까 소통도 다른 사람이랑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내 방 안에 갇혀 있는 느낌? 네,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드는 그런 불안하고 답답한 감정은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당연한 감정일까요? 당연한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 네, 왜냐면 이제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부터가 회복의 첫걸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답답해,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라. 네,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인정하고 표현해라.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생활. 기억하셨네요. 네, 네, 맞아요. 세 번째, 이제 온라인 수업 듣고 또 인터넷 접속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수면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불면증이 오면 우울이나 불안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수면 시간을 지키고 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대체 활동들을 찾는 게 좀 필요해요.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세 번째 팁은 생활이었습니다. 네. 혹시
저녁에 늦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버릇이 있어서 되게 안 좋았었는데 저녁에 늦게 깜깜한 밤에 침대나 자기 방에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아니,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오래 봤을 때 얼마 그 시간? 아 요즘 추천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서 밤을 샌 적도 있는데 아 진짜로? 오. 밤 샌다고요? 저만 그런가요?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센터장님은? 저는 네, 피곤해서 아 저도 한 2시간 이상 보니까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맞아요. 몸은 피곤하고 막 눈은 막 처지는데 잠이 안 오는 그런 되게 희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이런 그 안 좋은 패턴들이 더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다음날 기분이 안 좋고 막 좀 찝찝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었죠? 정보, 정보,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생활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너무 또 무기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때는 간단한 운동까지 마지막 생활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니까 그렇죠. 그런 걸 유지를 해서 이런 고민들을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상담복지 센터나 우리 지금 센터장님이 계신 그런 네. 센터에 왕성심리상담센터. 왕성심리상담센터에 네. 오셔가지고 네. 이런 어떤 심리 상담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처한 이 감정이 당연한 거다. 네. 잘못된 게 아니다. 당연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조금 더 조금 더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네,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 가지 팁을 했는데도 네. 계속 눈물이 나거나 계속 무기력해지거나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뭐 숨이 가빠질 정도로 힘들어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참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뭐 병원 가는데 그렇죠. 이 마음이 아프면 병원 가는 걸 자체는 좀 꺼리고 이런 이 상담이라는 영역의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한테 도움받는 것도 상담의 일종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엄마한테 토로하는 것도 상담인 건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실제로 저희에게 이제 고민을 상담한 고민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전문가적인 솔루션을 주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같이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고민 신청에 당첨되신 분은 무려 3만 원의 상품권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죠?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3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표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오. 너희는 글로 써서 고민만 내. 우리는 돈을 줄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뭐였었죠? 그때 제목 뭐였지? 교수님?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잊어먹었네. 고민 쓰고 상품권 받자. 고민 쓰고 상품권 받자. 뭐 이런 느낌의 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할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오니까 학생들은 이게 좀 뭐가 필요하죠. 와야 이게 네. 좀 되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지는 고민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고민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님은 마이구미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자 우리 주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저와 이렇게 있어요. 저는 활발하고 감정이 예민하고 엄마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요. 그리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데 엄마는 항상 저한테 화만 내시고요. 오빠한테는 화를 내지 않아요. 집에 오면 항상 오빠에게 밀려 서운해져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요. 전 항상 오빠가 부럽고 열등감이 심해요.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엄마에게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도 못해요.
이 집에서 차별당하는 불쌍한 애로 볼까 봐요. 이번 겨울에는 오빠한테 44만 원짜리 패딩을 사줬는데 저한테는 17만 원짜리 패딩도 비싸다고 하며 네가 사라고 하시더니 저 사주고 나서는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한테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잘못된 애일까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주원님께서 읽으시는 와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마이구미가 뭐냐라고 지금 아니? 이렇게 이름이 이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거죠? 닉네임이요. 아, 닉네임이요. 네네네. 저희가 네네. 실명은 받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혹시라도 그래서 네. 그래서 헷갈리면서 마이구미를 물어보신 거구나. 이게 확실한지 네. 네, 마이구미라는 네. 닉네임을 가지신 네. 우리 청소년 내담자께서 이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자,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빠의 관계에서 약간 차별받는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좀 봤어요. 또 요즘 시대 같지 않게 되게 가부장적인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죠. 개인적으로 딸이 좋은데 전 딸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선생님 이 청소년에게는 지금 어떤 도움이 조금 필요할까요? 네, 사실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의 영향은 되게 절대적이에요. 네. 그런데 부모님께 편애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청소년은 되게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용기를 내서 글을 올려준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혹시 주원님 혹시 이렇게 약간 좀 편애받았던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오빠랑 10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는데 네. 그 같이 살면 한 번쯤은 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네. 부모님한테뿐만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있고 같이 모이는 데 있어서도 네. 약간씩의 그런 뭐 용돈의 금액이 다르고 뭐 이러면 조금 서운하죠. 세뱃돈 다르잖아요. 아 나이 차이 있지만 그래도 서운하다. 네. 사실 편애를 경험한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어쩐지 막 웃으시더라고.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돈이 달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동안에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빈자리를 오빠가 사랑과 희생과 감동으로 잘 채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빠는 먼저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돈을 이제 못 받아요. 이제 그것도 얼마 있으면 돈을 못 받아. 우리 주원님 같은 경우 6살 오빠 있잖아요. 6살 오빠 이제 돈이 먼저 끊길 거야. 세뱃돈 같은 경우는. 그 뒤에 6년 동안은 이제 온전히 다 이제 받아가는 거니까 그때 되면 또 환율이 또 올라요 또. 자, 여러분 오빠의 입장을 듣고 계십니다. 제 농담이고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편애를 경험하는 경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 되게 아까 딸이 좋다고 하셨는데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부모님은 첫째를 유독, 어떤 부모님은 맞아요. 막내를 유독, 또 어떤 경우는 아들을 유독, 어떤 경우는 딸을 유독 되게 다양하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사연을 쭉 읽는데 그 왜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되게 편애 때문에 이렇게 좀 토로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다들 이게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네. 그 언니 생일날 썼던 케이크를 다시 동생 생일날 재활용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억나시죠? 말도 안 되는 그 짤. 예.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덕선이가 거기서 나도 계란 후라이 싸달라 그러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 편애받는 상황에서 주눅들거나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인지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거는 심리적으로 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좀 읽으면서 이 마이구미님, 네 이분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연에서 저도 엄마한테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덕선이처럼 그냥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 사연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만큼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성격이 활발해요. 또 엄마한테 애교도 잘 부려요.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걸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상황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욕구를 잘 표현하는 거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덕선이처럼 폭발하는 것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글이나 또 이렇게 잘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긴 할 것 같아요. 여자 덕선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네. 또 동생의 위치에서 네. 오빠가 받았던 혜택을 눈으로 보는데 자기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이거는 안 돼! 나도 해줘라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여동생들은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막 네. 상처에 다 골마진 상태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는 좀 부모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아, 정말 가족 치유를 같이 진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들었어요. 누가 봐도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차별이 분명히 그 집안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냥 한계 상황이 좀 그렇죠. 있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쌓아놓게 되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상담소를 찾으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여기 네.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잘못된 아이일까요? 거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이제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시거나 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주로 호소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하신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지. 아니죠. 지금 사연을 보내신 마이국민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애당했다고 느꼈다면 청소년의 잘못이 아니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받고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존감 낮은 아이 또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이렇게 수치심을 내재화하는 것보다는 욕구를 좀 표현해보고 자기 자신을 좀 돌봐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명랑함, 활발함들을 좀 잃지 않고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아유, 네. 참.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보낸 그 사연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연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저는 초등 6학년 13살 여자아이입니다. 요즘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들만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지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에 매달리며 정신없이 정해진 길만 따라가다 보니 진짜 나라는 게 진짜 나라는 게 생각들에 묻혀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따돌림은 아니지만 친구 관계도 복잡하고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복잡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순수하게 나를 찾고 싶어요. 머릿속으로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이러는데 학생이라는 게 학교에 가고 학원도 가고 뭐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공부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부하기 바쁘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싶어요.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어리다고 뭐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미성숙하고 많이 어리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와, 굉장히 그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어리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고 맞아요. 하면 초등학교 어떠세요, 6학년인데. 센터장님? 네, 어리지 않아요. 네, 고민들이 되게 진지하죠. 네. 네. 여기 이제 보면 요즘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지더라고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생각이 복잡한데 정리는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나를 찾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자, 청소년 시기를 우리 보통 어떤 시기라고 부르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네. 에리슨이 얘기하는 그런 시기죠. 네,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객관적인 답변. 객관적인 답변. 네.
근데 객관적인 답변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기도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감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뇌 발달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뇌 발달도 막 이루어지고 호르몬도 막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막 찾아가고 하니까 감정도 생각도 복잡하고 막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 네. 이때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어. 왜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당연하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달 단계에 따라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심각한 고민이라기보다 참 잘하고 있는 가치 있는 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는 좀 느낌도 들고 뭐 이런 거죠. 나를 찾아가는 탐험기? 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고 약간 위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되게 정말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까나리님이 에릭슨 얘기하셨는데 에릭슨이 이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획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획득하지 못하는 걸 유실이라고 하거든요. 유실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아 정체성을 잘 획득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지만 이때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결정들 앞에 그때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기에 가서. 그럼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에릭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또 에릭슨 얘기 나오네요. 자, 정체감을 획득하는 사람과 획득하지 못하고 유실하는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네, 에릭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능동적과 수동적? 오! 맞아요? 네, 공부 좀 하셨네요. 네. 맞아요. 능동적 대응. 자, 그러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수동적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능동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능동적이죠. 굉장히 능동적이죠. 사연 막 보내가지고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어리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이제 마음을 비우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나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탐험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생님으로 한다면 김미든 탐험기 약간 이런 식으로 김미든 백과사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뭘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기록해 보다 보면 어느덧 멋있는 성인이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래에 비해 제가 이제 우리 게스트 주원님을 네. 좀 긴 시간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되게 자기에 대한 탐색이 이분도 자기에 대한 탐색이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고민을 빨리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색을 했는데 외로울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게 이때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정도의 정서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서적 수준이 이른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도 한 1, 2년 빠르다 보니까 그 1, 2년이란 시간 동안에는 혼자 이걸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팁이 되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 뭐라고 이름이 뭐였죠? 마이구미가 아니고 이분 저도 잘 닉네임이 없구나. 네. 초등 6학년이니까 초등 6학년 탐험기 해가지고 네.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우리 센터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다라는 것들을 꼭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주원님은 어때요? 이 고민을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이런 고민을 막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주원님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저도 이때 초등학교 끝날 때 중학교 시작할 때 이맘때 한창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뭔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뭐 고민인지도 모르면서 네. 고민이 많아. 지금 생각하면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때는 잠도 안 오고 그 생각이 막 꼬리를 물잖아요. 항상. 잠도 안 유튜브 오고.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도 고민을 하는 시기가 조금 일찍 왔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친구들이랑 그게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했고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이랑도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어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친구들이랑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팁이네요. 경험자. 네. 역시 빨랐네 역시. 빨랐네, 맞아요. 빨랐어요. 네. 센터장님은 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럼 많죠. 언제 좀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낼 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갑자기 막 많아지고 네. 복잡해지고 이런 시기들을 누구나 보내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되게 사실은 가치 있고 되게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주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가치관 경매라는 걸 해요. 네네. 네, 뭐 가치관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행복한 부부 생활 또는 뭐 경제적인 여유, 오래 사는 뭐 건강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치를 놓고 이제 뭐 가상의 돈을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가치관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또래의 같은 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몰빵하는 친구들도 있고 관계에 몰빵하는 친구들도 있고 재밌는 거에 이렇게 진짜 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아직 이렇게 조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나를 완전히 규정한다기보다 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폭이 넓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연을 주신 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되게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건강하고 잘하고 있는 고민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최종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우리 게스트 우리 주원님부터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니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게 있고 내가 이런 거 갔다가도 갑자기 여기서 다른 행동을 해버리고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님도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정말 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잘 아는 것 같다가도 네. 또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네.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를 공부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를 먼저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를 알면 알수록 더 나를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 고민을 올리신 분한테 완벽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부터 오늘 지금 이렇게 상담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애써주신 우리 주원님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연자분 두 분이 올려주신 내용들이 공감 좀 많이 되는 내용이어서 저도 전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고 저보다 센터장님께서 정리 잘 해주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많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공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고민상담소 하면 다 같이 따봉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청소년 고민상담소 따봉!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